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저도 멘탈이 꽤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제 스스로 이렇게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대폭락이 나왔습니다. 지금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3만 불 가까이로 올라서긴 했는데 알트코인의 하락률이 굉장히 커요. 지금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%, XRP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7%, 그리고 여기 보이진 않지만 갈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마이너스, 하루 만에 마이너스 40% 정도 급격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일단 가격부터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27,000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좀 반등이 나와서 조금 전에는 3만 불도 찍고 다시 떨어져 가지고 한 29,700불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, 제가 어제 영상에서 현재 기준의 비트코인 채굴 원가가 29,700불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니까 지금 딱 그 금액에 와 있네요. 근데 뭐 이 채굴 비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원가의 기준일 뿐이지 이 원가 이하로 당연히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대신에 또 원가를 낮추기에 이 채굴자들이 뭐 다른 방법을 또 쓰겠죠. 하지만 이 원가를 낮추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또 계속 낮아진 상태로 오래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. 일단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비트코인의 채굴 원가 가격 수준에 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리플 같은 경우가 지금 573원인데 오늘 아침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520원대까지, 520원인가요? 528원까지도 갔다 왔네요. 정말 리플도 많은 하락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이 바로 이 갈라입니다. 이 갈라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가격은 100원이 깨져가지고 95원을 가리키고 있는데, 근데 떨어졌을 때는 81원까지도 떨어졌었어요. 저는 아무리 그래도 100원 밑으로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. 근데 정말 이 100원이 깨지는 걸 보고선 이 코인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구나를 다시 한번 또 느꼈습니다.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큰 대폭락이 이어진 데에는 이것이 큰 원인이 될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면 이제 테라의 USD가 70%, 뭐 루나가 95% 폭락을 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, 그러니까 이 루나하고 테라가 시가총액이 꽤 높았잖아요. 또 어떻게 보면은 단기간 내에 많이 성장한 코인이기도 했고, 그래서 시가총액도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꽤 전망도 좋고, 또 어떻게 보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탈중앙화를 실천하는 코인으로 이제는 메이저 코인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또 어느 정도의 또 지지층과 또 팬덤이 있던 이 코인이었는데, 이것이 하루 만에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니까 루나 차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거의 110불, 그러니까는 거의 10만 원이 훨씬 넘던 가격이 지금 1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. 어떻게 보면은 이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크게 훼손이 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, 시총 10위권 안에 있는 코인이 이렇게 100달러에서 1달러로, 그것도 뭐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떨어지는데 다른 코인은 괜찮을까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코인들도 큰 폭락이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말 이 루나 사태가 어떻게 진정되는지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아직 이게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UST 같은 경우는 보니까 1달러 패깅인데 76센트까지 올라온 거 보니까 어제는 거의 뭐 40센트까지도 떨어졌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 70센트까지 올라온 거 보니까 그래도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, 근데 문제는 이 루나가 지금 뭐 100달러가 넘던 코인이 지금 1달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게 회복이 되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. 어쩌면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지금 뭐 그 권도영 대표가 외부 자금을 끌어와서 좀 복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외부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어렵다는 기사들이 또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좀 더 루나 사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또 어제 또 폭락을 부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CPI 지수 발표인 것 같아요. 이 발표에 따라서 꽤 변동성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시장의 예상치는 지금 8.1%였는데 어제 막상 발표를 해보니까 예상치보다 조금 높은 8.3%를 기록을 했어요. 그럼에도 전월 대비해서는, 전월에는 8.5%니까는 전월 대비해서는 0.2% 정도가 낮아진 정점을 좀 찍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보다도 또 높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또
악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바이든도 이 현재의 인플레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라고 하면서 현재 미국 경제의 최대 위협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나스닥 지수도 마이너스 3% 정도가 또 빠진 상황이고요. 그래서 정말 두려운 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이렇게 작년 연말까지 고점을 찍고 현재는 이 정도 떨어진 상황이잖아요. 근데 2000년 버블 때를 보면 그때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그래프가 현재 되게 비슷하잖아요. 그때도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반등을 조금 한 뒤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트리거가 당겨진다면 전 세계적인 자산 시장이 한동안 이렇게 침체되는 그런 경험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좀 제일 걱정이 되는데요. 그러니까는 이 코인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좀 대중화가 된 게 2017년도 이후인데 2017년도 이후에는 이미 자산 시장이 이만큼 커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커져 있는 상황에서 코인 시장이 좀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자산 시장이 큰 하락이 나왔을 때 이 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아무도 경험을 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는 이런 불확실성이 가장 큰 공포스러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도 오늘 나왔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월가 주식 매도세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공포스러운 이런 기사 제목을 이렇게 따놨는데 어쨌든 시장을 계속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모든 악재들이 다 나온 상황이에요. 앞으로 여기서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의 이런 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연준이 돈을 찍어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해결을 해왔어요.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코로나로 엄청난 돈을 뿌렸는데 그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발생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는 더 이상 연준이 돈을 뿌리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이 연준이 이 위기를 극복을 해 나갈지 이거에 따라서 이 자산시장의 변동이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이 플랜B가 어제 이 트위터를 하나 올렸는데 요거를 보면서 좀 그래도 희망 섞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. 플랜B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너가 30K 그러니까는 지금 3만 달러를 말하는 거예요. 3만 달러 밑에서 비트코인을 사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 2018년 이때 이 폭락과 그리고 또 2020년 3월에 있었던 이 코로나 빔 이때 4K 그러니까는 4,000달러 였을 때 이때 사지 못하는 이유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이때도 이렇게 못 산 이유는 두려움이다. 그리고 지금도 2만 달러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지 못하는 것이다. 그러나 지금 뭐 3K, 4K, 5K 그러니까 3,000달러, 4,000달러, 5,000달러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.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2년 뒤에는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뭐 20K, 뭐 30K, 40K가 그러니까 2만 달러, 3만 달러, 4만 달러 역시 2년 뒤에는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트윗을 날렸습니다. 그래서 요 그래프를 이렇게 첨부를 했는데 이 차트에다가 이 RSI 지표를 같이 넣어놨어요. 그래서 제가 RSI 지표를 따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차트로 이렇게 봤을 때 요때가 2018년도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거든요. 그러니까 2018년도에 큰 버블이 있다가 장이 이렇게 쭉 빠지긴 했는데 그런데 이 삼각 수렴 끝에서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대규모의 매도가 엄청 많이 발생이 됐어요.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RSI가 그러니까 이 RSI를 과매수 과매도를 판단하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요때가 지금 이렇게 큰 과매도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또 한 번 언제 과매도가 많이 나왔냐면 이때 코로나 빔 때 2020년 3월 달에 이때 코로나 빔 때 이렇게 또 큰 과매도 구간이 나왔어요.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현재 시점이 이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과매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주봉으로 본 건데 이 과매도 구간인 점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이때가 이 과매도인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다 저점이었어요. 그래서 현재 이 RSI에 이 과매도 영역이 있다라는 걸 봤을 때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저점이다라고 이렇게 플랜B가 남겼는데
저 역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대신에 이번 테라 사태로 해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겠구나도 좀 생각이 들어요. 어떻게 보면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말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스테이블 코인이 무너진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금융시장에서도 꽤 큰 일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미국 정부에서도 며칠 전에 제닛 옐런이 언급하긴 했지만 어떤 이제 뭐 제재라든지 규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거에 따라서 이 암호화폐들이 정말 상당수가 뭐 상폐되고 진짜 살아남는 코인이 크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것은 확신하지만 다만 아직까지 이렇게 뭐 하루 이틀 만에 크게 무너지는 걸 보니까 좀 성숙된 시장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러분도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도 이렇게 멘탈이 나가는데 여러분은 뭐 더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이 암호화폐 시장을 좀 오래 계셨던 분들이시라면 아마 이런 고비가 뭐 자주는 아니지만 계속 쭉 왔었다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. 뭐 그때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뭐 무너질 것처럼 뭐 기사도 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큰 폭락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어려움들을 딛고 올라서 왔습니다. 뭐 암호화폐 시장이 무너지려면 진작에 무너졌을 것이고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. 다만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힘들 때는 그냥 어피트 창을 닫아 두시고 보지 마시고 그냥 생활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내 생활이 무너지지 않게 이런 것에 너무 크게 휘둘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내가 이 시점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꼭 생각해보고 이 시장을 잘 이겨냅시다. 네, 그럼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마이웨이.